이것이 미국 정치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미친 것처럼 보이는 소수의 집단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미국 정치를 지배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들은 이기고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들은 단지 미국인들을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DSA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은 미국 정치를 장악하려 하고 있고 이는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제 말은 그들의 대표 중 몇 명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제국의 신장부, 괴물의 뱃속에서 행동해야 할 독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제국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제국의 실패를 촉진하고 결국 우리 제국을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즉 미국 제국주의는 개혁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혁명적인 투쟁을 통해 전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힘을 활용해 미국 제국주의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대중운동을 이곳 미국 제국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좋아요. 이건 카나리 미션에서 가져온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괴물의 뱃속으로 들어가 내부에서 제국을 파괴함으로써 미국을 무너뜨리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이 괴짜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지?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진짜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매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 말은 이 DSA 공동의장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우리는 민주당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립니다. 우리는 예비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법부에 있을 때 그들은 민주당 코커스의 일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당 기득권 세력이 당 조직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봉사자가 이끄는 운동에 집중함으로써 독립성을 키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훈련을 받고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민주당과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좌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권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들의 투표용지에 합류해서 우리가 뽑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당선되고 있죠. 이슬람주의자들에게서는 이런 걸 익숙하게 봐왔지만 이렇게 미친 듯이 극단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실제로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들이 처음부터 계획해온 이 계획을 수년째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조용히 있다가 합류만 하고 공개적으로는 연관성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앉아서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거지? 좌파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DSA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DSA가 실제로 믿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아요. 혼자 앉아있는 것도 지겹고요. 이 얘기를 들어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곧 읽어볼 새로운 강령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네이트 프리드먼이 이 사람들 중 몇 명을 인터뷰하러 갔던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해요. 제 말은 제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만한 통계를 봤어요. 이제 미국의 젊은이들 중 절반 이상이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보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왜 더 나은지 30초 안에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혼자 있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 지치셨나요? 사회주의는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앉아 낯선 이들과 커피를 마시며 경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젠장, 이번 여름 믹스 경기, 월드컵, 사회주의 덕분에 더 많은 낯선 사람들을 안아봤어요. 조란이 주최한 시청 파티 덕분이죠. 우리가 허락하는 파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경찰이 모든 곳을 점령해 여기 사람이 많으니 있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함께 나누는 것들로 유대감을 쌓는 본성을 따르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무서운 단어도 당신 집을 빼앗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집이 당신 손에 남아있도록 하고 어떤 백만장자가 당신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꼭 사회주의의 정의는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사회주의와는 전혀 달라요. 하지만 그게 바로 DSA의 천재성이에요. 그들은 순진하고 멍청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이념 중 하나를 마치 외로우세요? 저희와 친구가 되세요? 라고 포장하고 있어요.
마치 그들이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힘들어하지? 외로움? 이라고 찾아본 것 같아요. 좋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미친 이론들을 그냥 다시 포장해서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하자. 사회주의를 간단히 설명할 때 마치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느낌이에요. 이건 위험해요. 왜냐하면 정말 천재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엄마 도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은 엄마 도니에게 좋은 날인 것 같아요. DSA가 3번이나 갔어요. 도니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DSA가 3명의 사회주의자 연방의회 후보를 예비선거에서 승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해요. 왜 그게 매력적으로 들리는지 알겠어요. 설명은 간단해요. 나는 당신 집세 인상을 막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탐욕스러운 집주인에게서 지키고 계속 집에 머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사회주의자 맘 도니 치하에서 뉴욕시의 중간 집세가 사상 최고치인 한 달에 거의 5,300달러에 도달했어요.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먼저 맘 도니는 거의 100만 개의 아파트에 대해 임대료를 동결합니다. 즉, 집주인은 수리비가 들거나 세금이 올라도 법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일부 집주인은 아파트를 유지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정부가 통제권을 가져가고 그걸 사회주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국가가 자신이 만든 위기를 핑계로 삼아 소유주로부터 사유 재산을 빼앗는 것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주장은 사회주의가 더 낫다는 근거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회주의가 한 번도 성공한 적 없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정말 무섭잖아요. 피곤해요. 뭐가 피곤하냐고요? 당신은 뭐에 대해 생각하나요? 엄마. 정리? 오늘은 저에게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사회주의 정당과 민주당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DSA에서 좀 더 좌파 쪽에 속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민주사회주의 정당이에요. 우리는 그 일부입니다. 보이시죠? 우리는 민주사회주의 정당으로 민주당을 장악하려 합니다. 이제 DSA의 행동에 대해 매우 불편함을 느끼는 건 우파 성향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신념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요소들을 파괴하고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좌파 쪽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동이 탈취당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급진적인 극좌가 아니라면 이 이데올로기는 당신에게 전혀 맞지 않거든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벤 존스가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아요. 저도 봤어요. 이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요. 우리의 목표는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이걸 들어보세요. 저는 젊은이들의 운동이 트럼피즘에 대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싶어요. 그는 최근에 이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 영상에서 자신이 DSA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해요. 우리가 그 내용을 빠르게 읽어볼게요. 저는 진보주의자가 되려면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충성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게 지쳤어요. 저는 승리를 이끌어온 실적이 있는 강한 민주당원입니다. 저는 진보적 이념과 형사사법개혁, 그린 뉴딜 등 가치에 뿌리를 두고 성인 이후 계속 이를 위해 싸워왔어요. 하지만 DSA 같은 단체의 일부 사람들은 그런 이념에서 한참 벗어난 의제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들의 테러리즘 옹호는 진보적이지 않아요. 하마스, 경찰 폐지, 수감자 없는 사회, 국경 폐지는 진보적인 게 아니에요. 민간인 살해를 축하하는 건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입니다. 만약 경찰이나 교도소가 없고 당신 동네에 누구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며 정치인들이 테러 단체를 응원한다면 그게 당신에게 진보로 보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퇴보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퇴보적인 거예요. 누구나 아프기 전 의사를 만나고 무료 교육과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진보 아닐까요? 네, 이런 생각이 진보적입니다.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니고 그 차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는 DSA와 민주당원들이 실제로 믿는 것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이 부분을 들어보세요. 이 휴대폰이 하루 종일 계속 울리고 있어요. 양당의 주지사들, 양당의 상원의원들, 하원의 민주당원들이 전화를 걸어서 모두가 뒤에서 말하고 있던 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이게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저는 진보적인 민주당원입니다. 교도소 개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남부에서 트럼프와 함께 양당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교도소 개혁은 했지만 교도소 폐지 주장은 안 했어요. KKK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둬야 합니까? 솔직히 저는 벤 존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의 이념 일부는 옳지만 일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좌파 쪽 사람들도 DSA가 정말로 자기네 그룹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그들이 실제로 그리고 명확하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벤 존스의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평생 이런 청년 운동이 일어나는 걸 기다려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는 이상한 생각이나 경찰과 감옥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운동을 장악하고 있어요. 누구도 추방할 수 없어요. 심지어 성폭행에도요. 이 말은 셰발리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진보적인 생각과 퇴행적인 생각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트럼피즘처럼 우리도 공화당이 지금처럼 알아볼 수 없는 껍데기로 변한 그 길을 똑같이 걷게 될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봐요, 여러분. 이건 더 이상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까지 있고 우리의 목표는 해방입니다. 이런 미친 이데올로기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DS의 일원이었던 맘도니처럼 실제 영향력 있는 이들이 이런 극단적 이데올로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너무나도 미치고 극단적이어서 좌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정말로 이게 불편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공산주의입니다. 제 말은 우리의 목표는 해방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공산주의입니다. 제 말은 우리의 목표는 해방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공산주의입니다. 이제 그들은 숨기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들의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인 데이브 젠킨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파 쪽에서도 비난이 나오고 있어요. JD 벤스 같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죠. 저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많은 생각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세사르 차베스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미국 노동자 권리운동의 창립자 중 한 명이죠. 알겠죠? 그는 이민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한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고용주들이 저임금 이민자들을 데려와서 자신의 노동자들과 경쟁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임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신경 쓴다고 말하는 DSA는 말 그대로 국경 개방을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추진하는 정책들은 기업들이 신경 쓰는 것과 같은 기업에 유리한 정책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알아요. 통계 자료를 봤어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들은 중산층을 파괴하려 해요. 우리가 그들의 신념 중 일부를 읽어보겠다고 했죠. 이것만 들어보세요. 저는 방금 DSA의 새 플랫폼을 읽었는데 브래드 팔럼보가 전한 내용인데 제가 읽어본 것 중 가장 유토피아적이면서도 디스토피아적이고 완전히 미친 내용이었어요. 여기에는 누구에게도 더 이상 청구서가 없고 정부가 운영하는 식량, 주거, 의료, 교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대기업과 필수 산업을 국유화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정부 일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다면 관료주의가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량이 정부에 달려있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음식을 원하면 정부가 누가 음식을 받을지, 어떻게 받을지 자격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돼요. 그들은 새 헌법을 만들고 전쟁부 자금도 끊고 싶어 해요. 그들은 노예제 보상금과 무제한 무료 낙태,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성별 긍정 의료도 원합니다. 납세자가 모든 이의 학자금 대출을 갚고 무제한 무료 고등교육을 지원하며 경찰과 교정체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대통령제와 대법원, 상원을 폐지하고 모든 추방 중단과 불법 이민자 사면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그들의 계획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며 순진하거나 혁명적, 디스토피아적이지 않아요.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이 정부에 더 이상 헌법도 없고 대통령제도 없고 대법원도 없고 상원도 없다면 누가 식량과 주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고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외롭다면 우리와 함께해요 라고 홍보하면서 점점 정당성을 얻고 있어요. 이건 진정시켜야 해요. 좌파에서도 진정시켜야 하고 우파에서도 진정시켜야 해요. 그리고 그동안 이런 반발을 접해온 분들이라면 이슬람주의자들이 DSA에 최대한 빨리 합류해서 그들을 성장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이념을 가지고 민주당을 장악해서 자기들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이죠. 위협은 실제로 존재하며 매우 심각합니다. 이제 모두가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